봄 개편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하는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부산의 터널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분은 임가연 리포터가 자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리포터 반갑습니다. 임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코너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할 시간입니다. 네. 예. 임가연 리포터가 제로를 네. 제로가 빠져있다고 좀 강조를 하나 해서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코너 어떤 내용을 앞으로 다루게 되나요? 부산이 터널이 많은 도시잖아요. 네. 부산 시내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터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터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 지난주에는 제가 그 부산시설공단 박태훈 도시기반본부장과 네.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터널이 주인공입니까? 윤산 터널이 주인공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터널로 오늘 이 시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부산광역시 터널 내 교통사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산 터널에 대해서 워낙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윤산 터널에 대해서는 앞으로 3주 동안 3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윤산 터널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칼을 뽑았군요. 3주 동안 3편에 걸쳐서. 자, 윤산 터널 어떤 터널입니까? 윤산 터널은요. 금정구 부곡동과 회동동을 연결하는 터널 되겠습니다. 1.5km 그러니까 약 1,500m 길입니다. 네. 지난 2020년 4월에 무료로 개통을 했고 그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설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터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를 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을 찾아가서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터널관리팀 김영국 팀장입니다. 윤산 터널은 상하에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 방향과 회동 방향 각각 2개 차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명 방향에서 윤산 터널, 장전 지하차도, 산성 터널까지 연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터널의 전체 제한 속도는 80km로 되어 있는데요. 윤산 터널 입구부터 금정 방향 부곡 진출 램프 구간은 7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는 80km지만 그 윤산 터널 입구부터 금정 빠져나가는 네. 부곡 진출 램프 구간은 한 10km 정도 네. 떨어진 70km로 제한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윤산 터널의 서쪽에는요. 장전 지하차도가 있어서 산성 터널, 회동 교차로에서는 번영로 문현 방향 도로와 접속이 됩니다. 예. 이런 접속 도로들이 많아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편리하죠, 사실. 그렇죠. 예. 윤산 터널이 개통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는데요. 네. 개통 이후에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개통 초기에는요, 하루 평균 통행량이 37,691대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47,326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회동에서 부곡동까지는 이동 시간이 약 11분 단축되었고요. 이동 거리도 2.3km가 줄어들어서 시민들의 시간과 유류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통으로 북구 함영동에서 기장까지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었고요. 부산 외부 순환 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가 밀집한 기장군에서 서부산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도 줄죠, 거리도 줄죠, 네. 뭐 무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갑자기 막 무료라니까 말을 더듬. 무료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한 10,000대가 이상 더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이 윤산 터널이 부산 외부 순환 도로망의 핵심 구간이라는 건 또 처음 알았군요. 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 윤산 터널은 개통 이후에 많은 부산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산시설공단에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만전을 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부산시설공단은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틀 전에 취재한 결과 시설공단에서는 LED 터널 등을 추가 설치하고 연계도로 전광판 설치, 속도 하향 조정 색깔 유도선 설치 등을 꾸준히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렇게 이어오고 예.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시설공단 측은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과 교통정책 알림 시스템,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 등의 시설 개선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이 터널 특성상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그럼요. 가능성이 있죠. 예. 이 때문에 방제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의 덕분일까요? 공단에 그 터널 윤산 터널 사고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데. 네. 근데 또 최근에 또 다른 통계 보면 또 다시 또 증가하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시설 개선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교통사고 통계를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통계 자료는 경찰청이나 자동차 보험회사가 집계하는 사고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자체 집계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단순 추돌이나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원만히 해결을 해서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공식적인 교통사고로 집계가 되지 않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자체 CCTV를 활용을 해서 모든 차량 사고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집계하는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 집계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많을 있는데요.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예, 예. 윤산 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에 관한 시설공단의 자세한 통계 자료를 계속해서 김영국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단에서 자체 집계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는 164건, 2022년도에 108건, 2023년도에는 76건으로 이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85건으로 소폭 증가를 좀 했습니다. 이는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일정 한계에 좀 도달했을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윤산 터널에서 교통사고를 좀 줄이려면 우리 운전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예. 아무래도 그 부곡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출구 쪽에서 발생하는 출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임들 때문에 사고가 네.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고는 부곡동 방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회동 교차로에서 장전동 상행 방면 터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이 가고자 하는 행선지를 잘 보고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장전 지하차도를 따라 산성 터널을 그대로 통과해서 화명동 방향으로 갈 경우는 1차로, 예. 장전동으로 빠져나오려 하는 경우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띠용. 뭔가 좀 지금 뭘 누설을 한 것인 것 같아요. 자, 만약 터널 내부로 들어와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다면은 그 장전동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들로 인해서 신호대기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되죠. 네, 바로 그때 추돌 사고가 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산터널 북구 화명동 방향 금정구 부곡동 쪽 진출부 길이는 100여 미터에 불과한데요. 네.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무는 데다 옆 차로에서 끼어들기까지 빈번해서 터널 안에서. 정체로 인한 추돌 사고가 잇따른다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일단 막히지 않는 1차로로 쭉 가다가 네. 그 다다라 가지고 이제 이러면서 네. 난 빠져나가야 돼 이러면서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그런 운전이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일반적인 채광이 있는 교량이나 도로랑 달리 터널, 지하차도, 터널로 연속으로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 과속 운전을 하다가는 10중 8구 추돌 사고가 아유, 발생하기 그럼요. 쉽죠. 네. 자, 윤산 터널에 대해서 인간 리포터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중간에 이미 답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띠용. 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1 퀴즈, 오늘 부산 시설공단과 함께하는 1+1 퀴즈인데요. 저희가 문제가 있었죠? 네,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 제가- 리포터가 답도 발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윤산 터널에 관한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내고 답을 발표를 할까요? 예. 네, 윤산 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화명동 방향 부곡동 출구 부근인데요. 예. 부곡동 방면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2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 O 되겠습니다. 오.
어우, 1866님, 어우, 여자 진행자분 목소리 너무 좋네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케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답은 오! 예. 한국말로는 영. 예, 영, 네. 네. 오, 동그라미. 예, 예. 정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선물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어떻습니까? 그 윤산 터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그러면은. 네, 여기에 대한 해설을 조금 풀어볼까요? 현재 윤산 터널의 경우 화명동 방향 부곡동 방면 출구부 상습 지정체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그렇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속을 하는 차량이 급제동을 하거나 화명동 방면 1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예. 2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인데요. 부곡동 방면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터널에 들어설 때부터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 제가 의견을 하나 낸다면 네. 1차로로 쭉 가다가 갑자기 2차로 쪽 또 혹은 그 장전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로로 자꾸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다면은 네. 그 천장에다가 요즘 뭐 카메라 성능 좋잖아요. 예. 차로 변경해서 단속 카메라를 하나 좀 달아보면 어떨까 하는 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래라도 청취자분들도- 사고를 막을 수만 있다면. 예. 예. 많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의견 좋은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예. 문자로 아직은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예. 여러분들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와. 자, 오늘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부산 시설공단과 저희 부산 교통방송이 함께하는 챌린지인데요. 그 첫 번째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터널 안에서만큼은. 윤산 터널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임가연 리포터였습니다. 임가연 리포터 오늘 첫 시간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